안녕하세요. 네, 다음 세대의 게임 디자이너에게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내가 생각하기에 게임 디자이너가 욕먹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어느새 이제 중반을 훌쩍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임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포지션, 그 다음에 게임 디자이너가 가져야 하는 기술, 그 다음에 게임 디자이너는 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왜 게임 디자이너가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예. 계속 지난번도 민감한 주제고 이번에도 민감한 주제고 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반박 영상 만들었을 때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벤 그 관련 그 분리수거 관련 기사가 이제 인벤에서 나왔을 때 그 댓글들의 반응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획자가 안 그래도 욕 먹는데 이 그 분리수거 사태로 인해서 더 기획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수였어요. 그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업계에 없으신 분들이 보면 뭐 기획자가 왜 인식이 왜 안 좋아? 라고 이제 뭐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제가 생각하기에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뭐 오늘도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필연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좀 기획자한테 이렇게 포커싱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정말 굉장히 필연적인 건데 뭐냐면 업무가 시작될 때 기획서, 즉 문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파트? 그래픽 또는 또는이 아니지. 그래픽과 프로그램 파트 모두. 네. 그러니까 기획자가 그러니까 뭔가 좀 문서를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획서가 존재해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게임의 정책은 이런 거구나, 우리 게임의 어떤 그런 의도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제 그 설명 과정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상 게임을 만들 때의 문서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 좀 이제 좀 태초에 이제 그 게임 개발 쪽이 오히려 더 개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뭐 물론 뭐 기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문서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어떤 타스크가 있으면 기획자가 거기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기획서를 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래머랑 이제 그 그래픽 디자이너랑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거고 이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그때 이제 작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에요. 왜 원활한 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어떤 관계적인 문제들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래서 첫 번째, 기획자가 기획서 나오는 일정이 밀렸을 때 솔직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주 있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기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기획서가 나오지 않고 다음 주까지 할게요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파트는 진짜 짜증인 거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기 일정이 되면 자기가 못 자. 뭐 이렇게. 근데 사실상 기획자가 하기에는 이건 좀 애매한데 좀 더 고민할 게 있고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파트한테는 그게 굉장히 피해예요. 왜냐하면 일정이 이제 그 기획적의 일정으로 인해서 일정이 뭐 예를 들어서 일주가 밀렸다고 가정할게요. 일주가 밀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그래픽 디자이너랑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양이 일주일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획자의 일정은 기획자의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연적인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실무에서 경험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획서가 밀리면 다른 파트의 일정도 다 밀립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실무에서는 100%다 그랬어요. 뭐 안 그런 데도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는 기획자 필요 없어. 문서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진행할 거야. 전 사실 그게 맞다고 봐요. 기획자도 사실 문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 간단한 그냥 뭐 메모장에다가 이런 시스템이고 뭐 내가 사용할 변수는 뭐 이런 거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쓴 다음에 기획자도 사실상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저의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왜냐면 쓸데없이 뭐 미사여구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문서를 이렇게 막 쓰다 보면 문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게임 디자이너가 필연적인 사항 게임 디자이너의 일정은 디자이너로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래픽 파트나 클라이언트 파트도 조금은 이렇게 물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연되거나 일정이 뭐 밀리거나 그러면은 뭐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뭐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획자만큼 치명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필연적인 사항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모든 데이터는 기획자가 마감한다. 모두는 아니겠다. 대부분이라고 정정할게요. 예, 대부분의 데이터는 기획자가 마감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몬스터 이미지 리소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몬스터 이미지 리소스가 연결되는 것은 결국 몬스터 데이터 테이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몬스터에 대한 세팅을 기획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몬스터에 대한 예시 들었었죠. 거기에 그 칼럼에 이제 그 외형 정보에 대한 칼럼이 들어가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방식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뭐냐면 그 칼럼에다가 그 몬스터 이제 그 외형 리소스 있는 파일의 경로를 뭐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을 결국 거기에서 해줘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제 리소스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이거를 넣어주는 건 이제 그 데이터고 그 데이터는 기획자가 이제 그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완결이 되는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들어가는 그걸 보는 건 기획자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기획자는 시작 즉 기획서로 시작을 하고 끝은 데이터로 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기획자의 모든 결과는 기획자가 만드는 이 모든 문서나 뭐 이런 결과는 데이터로 마감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과 끝 이 포지션에서는 기획자가 이 포지션이 아니라 이 시기에서는 기획자가 포커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포커스를.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파급력이 큰 거예요. 예, 기획자의 어떤 그런 미스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획자가 좀 이렇게 욕먹거나 뭐 기획자한테 불만이 있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경 리소스 작업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해요. 근데 배경 리소스를 통해서 맵을 제작하는 것은 레벨 디자이너가 한단 말이죠. 자, 그쵸? 자, 근데 전에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벨 디자이너하고 그 배경 파트하고 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배경 리소스를 만들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오브젝트가 있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레벨 디자이너가 실제로 레벨을 찍을 때에는 그런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잘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물론 제가 봤을 때 이건 소통의 문제인데 이게 쌓이다 보면 불만이 터져요. 이제 이때 좀 그 기획팀에 있는 그 레벨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팀 내에서 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입지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왜냐면 욕을 그렇게 먹으니까 뭐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이해가 되죠. 자, 배경 리소스를 만들 때, 그러니까 즉 이미지 리소스를 만들 때에는 아 이게 여기에 이렇게 배치된 뭐 말 예를 들어서 뭐 동상이 있다 그러면 이 동상이 이쯤에 이렇게 딱 배치돼서 오브젝트들이 좀 이렇게 옆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아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레벨 디자이너한테 아 이런 의도로 이걸 만들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레벨 디자이너가 뭐 시간에 쫓기고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냥 아 일단은 생산 체제니까 빨리빨리 찍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막 찍다 보니 그런 의도를 못 담았어요. 자 그러면 배경 리소스 입장에서는 열받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전달까지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이제 추천까지 했는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됐을까라는 부분들. 근데 레벨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도 뭐 어떤 사정이 있겠죠. 뭐 일정에 많이 치인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의도를 반영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각 팀원이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뭐 이해나 배려나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는 좀 굉장히 확실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자면 1. 기획자가 기획서를 써야 기획서를 완성해야 다른 파트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됨. 그쵸? 작업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두 번째. 기획자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직접 제작해서 마감해야 함.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그 게임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그 게임 업계에서 게임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절대적인 롤이고, 이 롤로 인해서 기획자가 저 시기랑, 그러니까 저 두 가지의 시기에 포커싱이 이렇게 딱 되게 되는데, 그때 좀 잘 하지 못하면 불만이 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솔직히 저도 게임 디자이너로서 뭐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하는 거를 달가워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전에 회사에서도 이제 그 전에 회사에 계시던 이제 그 경영진 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그러니까 게임 회사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게임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회사 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비관적이래 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전 블라인드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블라인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뒷담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있어요. 익명성이고 뭐 그런다 보니까 근데 사실상 직장인들이 그런 데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죠. 근데 저는 좀 이 블라인드를 좀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제 일상에서 회사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그러니까 굳이 그런 업계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라 해야 되지? 좀 우울해한다거나 좀 기분이 나빠지는 건 좀 싫어서 그래서 블라인드를 안 써요 저는. 아무튼 차치하고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그 무슨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이제 그 회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 이제 그 다니시는 다른 분들 이제 뭐 불만 이야기할 때 뭐 왜 그렇게 문제가 돼? 왜 그렇게 문제야? 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물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파트가 어디냐면 기획이래. 기획. 근데 이 진짜 재밌는 건데 저도 기획자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어울리는 기획자들은 진짜 손에 꼽혀요. 왜냐면 저도 기획자지만 저도 좀 기획자들을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왜냐하면 그냥 게임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많아요.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전 좀 이렇게 기획자들을 이렇게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만나는 분들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시거든요. 친하게 친분 있게 지내는 서버 프로그래머는 없어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나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보통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우리 회사 기획자가 좀 왜 이러지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서 좀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획자들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제가 기획자지만 그냥 솔직하게 제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들었던 내용들이 좀 너무 아니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제가 그냥 들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할게요. 기획자가 일정을 너무 못 맞춘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UI 시안이나 이런 걸 작업을 이제 해서 넘겨주기로 했는데 안 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UI를 먼저 이렇게 잡아서 보면 기획자가 와서 이거 아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빨리 끝내서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일정을 맞춰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좀 만나봤던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시스템 디자인이나 뭐 다른 부분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획자가 기획서를 쓰는 일정을 너무 못 맞춘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좀 전에 이야기 드렸죠. 기획자의 일정은 기획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파트에서 진행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불만은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이건데 기획자가 게임을 너무 모른다. 전 솔직히 이 말이 조금 좀 충격적으로 좀 들었는데 이것도 좀 몇 번 좀 빈번하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창 와우가 유행할 때예요. 근데 사실 와우는 와우잖아요. 블리자드에서 만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고 그 세계관인데 기획자들이 그러니까 게임 기획자들은 좀 와우 좋아해요. 그리고 주변의 게임 기획자들은 정말로 많이 하는 게임이 요즘엔 롤이고 그 전에는 와우였어요. 근데 게임 기획자들은 그 와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게임들이 대부분의 기획들이 와우화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나 그래픽 디자인 쪽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우리 기획자가 와우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하고 와우를 좋아하는 건 납득이 되는데 왜 우리 게임은 그런 방식이 아닌데 우리 게임에 그런 방식을 넣으려고 하지? 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임이니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니 그걸 거기에서 잘 된 어떤 부분을 우리 게임의 이 한 부분에 잘 녹여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획자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왜 와우 걸 갖고 와 뭐 이렇게 왜 무조건 와우 걸 따라하자 그러지? 라고 그런 불만이 있는 그 팀에서 기획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굳어진 거냐면 어 다른 어떤 예시가 아닌 언제나 와우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와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와우 플레이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어떻게 붙여지냐면 쟤는 기획자라는 애가 왜 다른 이렇게 넓은 게임들을 안 보고 한 게임에 매진하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충분히.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냐면 사실상 기획자가 해야 되는 명확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성을 잡는 거거든요. 예. 사실 게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뭐 기획자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나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게임성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럼 기획자가 그걸 듣고 최대한 이렇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게임성이라고 하는 이 키는 기획자가 쥐고 있는 경우가 제가 이랬을 때 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게임성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파트에서 기획자한테 바라는 어떤 그런 그리는 이미지가 뭐냐면 적어도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해박한 지식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지식 뭐 이런 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획자라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와우에 보면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와우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파트에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자가 게임을 너무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기획자가 아니라 프로게이머 지망생 같다. 저 사람 프로게이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마도 게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하는데 좀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분들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전 영상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닌가? 처음에 시작했던 영상인가? 자기가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구분을 해서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 개발자는 맞지 않으니 게임을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직업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랑 직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기획자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획자의 이미지가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만 굳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파트가 볼 때. 근데 이거는 좀 기획자 스스로도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죠. 그 특권 의식 뭐 이런 게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기획자의 특권 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많이 해도 되고 게임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는 뭐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크나 혹은 어떤 좀 그러니까 체득, 그러니까 즉 경험적으로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거 아니라 그냥 게임에 정말로 그냥 매진해서 게이머의 입장에서로만 게임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게이머로서 게임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쟤는 저것만 해라고 보여지는 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조율을 잘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너무 많이 듣는 말인데요. 기획자가 공부를 안 한다. 이거 진짜 많이 들은 얘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랑 그래픽 디자이너는 어떻게 이제 그 생활을 하는가 보면요. 이분들은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공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많은 수의 분들이 프로그래머나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은 자기 개발을 계속 하세요. 그래픽 디자이너는 뭐 만약에 모델러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로 모델링을 계속 만드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다라고 한다 그러면 프로그래머 분들은 막 작은 게임이라도 막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막 평소에도 책 보고 공부하고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서 찾아보면서 뭐 새로운 기술이나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기획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뭘로 보내나 이렇게 자세히 좀 관찰을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몇 년 전에 첫 번째 웹툰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기획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웹서핑,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그 게임 틀어놓고 뭐 최소화 시켜놓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쉴 수도 있죠.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휴식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이야기, 꼭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도 그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일정이 밀린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것 때문에 이 아래의 것들이 다 파생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짖어서 잠시만요. 어디 짖지 마. 괜찮아. 네. 죄송합니다. 예. 이 아래의 것들은 제일 위에 게 만약에 지켜지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밑단식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로, 예, 이것도 좀 많이 들은 말인데 뭐냐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수준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기획자는 좀 수준이 안 맞아라는 이야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획자가 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던 거고, 전 사실 기획자가 그 그래픽 디자인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스프라이트의 구조나 아니면은 뭐 3D 어떤 그런 그 3D 모델링 뜬 게 있다. 그러면 그 모델에 대한 구조, 그다음에 뭐 바이패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리깅 작업이나 뭐 언랩,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맥스 12주차 강의도 다운받아서 제가 직접 모델링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리깅이라는 게 뭔지 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서 실제로 이제 그 리깅을 하는 걸 이제 뭐 따라해보기도 했는데 멘탈 바로 부서졌지만 개노하다거든요. 근데 왜 저는 그런 걸 좀 했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다른 파트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상 기획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맞는 어떤 그런 문서나 가이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수준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게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 좀 모순이거든요. 순서도랑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정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연차만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연차만 쌓인 기획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8년 차 혹은 뭐 9년 차인데 시스템 디자인을 해놓은 걸 이렇게 딱 봤는데 이거 뭐 무슨 뭐 이렇게 딱 보면 문서를 보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문서를 보고 기획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는 수준의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을 채용할 때 그 TO를 낼 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포트폴리오들을 보고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거는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프로그래머가 짤 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문서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러면 다른 파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다. 우리 기획자는 왜 아니 정말로 해본 거 맞아 게임 개발을?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좀 그런 기획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저도 한때는 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진짜 갈피를 잘 못 잡고 방황했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를 좀 제가 거하게 말아먹었는데 그때 좀 좀 많이 깨달았죠. 내가 진짜 이건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좀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때의 경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이후로 뭔가 좀 공부라는 걸 더 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모자란다는 걸 알게 돼서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학원이나 뭐 이런 걸 가게 됐고, 스스로 이제 좀 찾아보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좀 그런 제가 이럴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좀 방법이 이제 좀 보이는 것들이 이제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어, 물론 저도 앞으로 배워야 될 거 좀 많지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제가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에서 어떤 그런 좀 심각하게 이건 못하겠어요라는 수준의 어떤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별의별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무슨 뭐 기획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각도 많이 하고 뭐 무슨 근데 사실 지각 많이 하는 건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획팀장이 이야기를 해야지 관리자가 그렇잖아요. 매니저급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런 크리티컬하는 거 몇 개가 이렇게 딱 걸리면 그 왜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가 싫어지면 다른 것도 다 싫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실제로 이 팀 미션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팀 미션이다 보니까 좀 더 빈번하고 그다음에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문제들이 발현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걸로도 기획자가 좀 가장 문제인 케이스들이 좀 많았어요. 오히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게임 디자인, 그러니까 게임 기획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나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이 게임 디자인이라는 게. 근데 뭐 확실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네 이야기 그냥 뭐 입 터진 김에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은 어렵고 그림은 못 그리는데 게임이 좋아서 게임 업계 오고 싶은 사람들. 전 솔직히 이런 분들이 기획으로 많이 왔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제 게임 디자이너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도 기분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지방생들이나 아니면 지방생분들이나 아니면 그 신입분들이나 아니면 연차가 낮으신 분들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일하면서 저런 기획자분들 좀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뭐 어떤 공부나 뭐 이런 보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공부는 결국엔 게임은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거 공부 어떤 그런 개념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오래 갈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아봤자 정치 라인으로 살아남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밖에 안 줘요. 진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개발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연차가 많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그냥 라인을 잘 타거나 이런 거거든요. 운이 좋게. 그런 사람들이 뭔가 개발을 이제 그 진두지휘하는 자리로 갔을 때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그 리더가 있던 팀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개발 쪽 지식이 없는 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게임 기획이라는 파트가 제가 봤을 땐 게임 개발 직군에서 가장 만만해 보여요. 실제로 하는 게 그래 보이니까. 아 데이터 뭐 테이블로 다 나오는데 그 엑셀 써가지고서 테이블에다 그냥 띡띡띡 값만 입력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그 게임 디자이너 분들은 그 데이터가 왜 그 값을 넣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과 어떤 계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나마 좀 합리적인 값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저희 그 기획자들이 흔히 얘기하죠. 감으로 하는 사람들. 감. 난 뭐 감으로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있습니다. 저도 봤고요. 그러니까 어떤 감의 영역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감을 왜 이 감이 맞는지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뭐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값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 값을 처음에 생각했던 건 나의 감이지만 이 감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 근데 이 값들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내 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어요. 저도 봤고요. 저는 그런 게 그거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나도 한번 해볼까 게임 기획. 그래서 기획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공부를 안 하세요. 심지어 책도 잘 안 봐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팀 동료인데 같이 있으면 오히려 뭔가 뭐야 왜 나만 정보를 주지? 왜 오는 정보는 없지? 정보라는 게 음, 사실 이 프로의 세계에서 정보라는 건 거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보를 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길 바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받고 일하기 위해서 만난 조직이고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거래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만 주고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별로 정보를 안 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업계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뭔가 근데 저런 분들이 뭐 밥그릇 지킬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뭐 그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막 그 말빨은 아주 화려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강짜도 굉장히 잘 부르실 수도 있고 뭐 엄청 그래요. 뭐 무슨 뭐 이건 이래야 돼. 뭐 근데 저런 분들이 이제 연차가 쌓이면 좀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야 너 지금 몇 년 차인데 뭐 너 몇 개나 만들어 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타이밍에 권위를 내세우는 분들이 제 경험상 100%로 저런 유형이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사실상 프로그램은 어렵고 그림은 못 그리니까 게임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게임 업계에서 게임 기획자가 가장 큰 욕을 좀 먹지 않나? 가장 많은 좀 타겟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편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걸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게임 디자이너 되지 말라고.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램이 있다면 다음 세대 분들은 저희 세대보다 더 좋은 대우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궁극적인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와 좀 더 원활하게 섞이고 다른 파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다른 파트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잘 듣고 경청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노력해서 실제로 녹여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정말 하나의 그냥 동료로서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디자이너 분이 있다면 각성하시라고. 네. 이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 디자이너라는 포지션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레벨 디자이너나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시스템 디자이너들을 빼고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좀 완성형인 시스템 디자이너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게임 디자이너들은 좀 다른 파트랑 마찰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파트랑 마찰이 없다면 클라이언트 쪽이랑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다면 서버랑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파트랑 그렇게 잘 지내는 케이스를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형 시스템 디자이너나 밸런스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에서는 완성형 레벨 디자이너 분들도 예, 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게임 디자이너라는 걸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저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다른 파트를 이해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른 동료의 파트들을 이해할까? 네, 이게 없으면 사실상 실무에서 그렇게 비벼지고 이렇게 좀 마찰이 일어났고 이렇게 했을 때 난감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류의 게임 디자이너 분들은 디자이너가 되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자기 기술 만드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좀 자기 스스로도 뭔가 이제 좀 다른 파트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고 요런 요런 게임 디자이너가 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기획 게임 디자이너가 욕먹는 그런 케이스는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어떻게 다른 파트의 동료들을 이해할까를 고민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실무에서 키를 쥐고 가는 사람들은 그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리소스나 이런 거 만드는 건 당연히 그래픽 디자이너고, 그러니까 즉 실제 게임 인게임에 들어가는 요소들. 그 다음에 그걸 잘 돌아가게 이렇게 코딩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서버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획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온 이제 그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컨트롤하는 사람이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시작과 끝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뭔가를 이렇게 제작해 나가시는 분들을 이해해야 한다 라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다른 동료 기획자분들한테 좀 돌맞을 이야기를 좀 했지만 뭐 얼마든지 던져주십시오. 뭐 달게 맞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은 이제 그 결국 누구나 인디를 원하더라 라는 건, 그러니까 그건 좀 짧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에필로그인데 이제 정말 2개 남았네요. 씨, 이 2개 빨리 만들어서 올리고 빨리 좀 털어내고 싶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